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은 매우 어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인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일들은 올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영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올해도 성과 결실을 거두면서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용인청년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941억 원 늘어난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3조 3,318억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긴축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와 교육 재원 2,362억 원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우리 용인특례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취임 이후에 용인의 어려운 사정을 행정안전부에 설명을 하고 해서 2023년부터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올해까지 3년 연속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통교부세 25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교부세로 공공청사 건립, 교통인프라 확충 등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복지에서는 지난해 대비 5.5% 672억 원 증가한 1조 2,883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나 어르신, 청년들, 수혜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올해도 충실하게 주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와 공공인프라 분야에 각각 3.08%, 16.7% 증가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망, 철도망 확충과 시민들의 출퇴근 대중교통 개선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종합복지 해관과 공공청사 신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후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취합된 공약은 212건이고요. 모두 각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송탄 상선보호구역 해제,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 재건축 등 113건을 완료를 했고요. 84건은 정상 추진, 15건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의 93%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하지 않은 큰 성과들도 그동안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뒤에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경안천 수경구역 해제 등 공약에 없는 초대형 성과들을 많이 거두어서 시의 발전에 큰 기표를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89개 특수학교 2개 포함입니다. 초중고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 또 별도로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모두 2023년부터 26차례 다시 갖고 학교별로 사정을 듣고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현장도 셀 수 없이 많은 곳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고 교육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서 별도의 특별 교부금, 경기도 지원
확보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국비 87억 원이 투입되는 대강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등 공약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 차례 여러 곳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공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지난해 12월 26일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상담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통상 국가산단 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빨리 산단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단 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는 통상 걸리는 이 수요 기간을 훨씬 단축하겠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만에 완료하겠다,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그 목표보다 3개월을 더 앞당긴 것입니다. 2026년에는 산단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보상과 이주 문제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가 협의해서 보상과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설득을 해서 11만 평 규모에 해당하는 이주자 택지를 마련을 한 데 이어서 지난해 말에는 15만 평 규모의 산단 안에 있어서 이주해야 할 기업들이 옮겨갈 전용 산단을 만드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토 보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관철돼서 대토 보상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대토 보상 때 양도세, 감면폭, 아마 자료의 인하폭이라고 잘못 나가는 것 같아요. 감면폭이 10%에서 40%로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자 택지로 가지 못하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 100호를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고 신축주택을 매입해서 원주민에게 주변 시세의 30에서 80% 조건으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잠깐 자료를 볼까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원주민 중심의 주민단체에게 수익계약 형식으로 지작물을 철거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무용고 금융 이장 등 이런 사업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나리오에 있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보건 자료에 넣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의 컨셉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국가산단은 공장들이 쭉 밀집해 있는 산단이라면 정부와 우리가 협의해서 문화가 함께 있는 국가산단으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 공장이 아니라 문화 공간을 갖춘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는 국가산단 인근의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해서 문화가 함께 있는 반도체 중심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동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송전청과 인근의 영동 조수지를 연결해서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스포츠 레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 신도시 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동 조수지에는 수도권 최대의 수변공원을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의 배후공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2040 용인도시 기본계획과 2035 용인공원 녹지 기본계획 등을 연계해서 반영할 겁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속도를 내면서 목표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산과 이주를 진행을 해서 내년에 산간 조성을 위한 첫 싹을 뜨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삼성전자 첫 번째 팹을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첫 번째 팹이 가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팹 하나에 60조 원 규모입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 등이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이고요. 팹 하나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SK 하이닉스가 30조 원짜리 본사에 지금 팹을 올해 3월 착공할 계획인데 그 팹의 면적이 잠실의 롯데타워가요. 롯데타워 5개 합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팹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첨단 시스템 반도체 이동 남사 국가산단의 면적은 TSMC가 구마모토,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산단을 만들었죠. 제1공장이죠. 제1공장 면적의 37배나 됩니다. 투자 규모로 볼 때 삼성전자가 제가 다녀왔지만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 시티에 거의 다 지금 팹을 지어가고 있는데요. 그 텍사스 생산 라인 투자액의 6.37배, 텍사스는 56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용인은 360조 투자하기 때문에 6.37배가 됩니다. 360조 원 투자로 생산 유발 효과는 4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19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문석열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이 착공이 됩니다. 2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5배 규모나 되는 초대형 팹이 용인에 세워지는데요. 이 2년간 팹 건설 공사에 연이론 300만 명 정도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월 SK 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어서 팹 건설 과정에 우리 용인 자원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협약을 맺었고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4,500억 원 규모의 용인 자원을 쓰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용인 기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용인 인력, 용인 자재, 용인 장비 등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원을 쓰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인원 300만 명이 용인에서 일하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여가 활동을 할 때 우리 용인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SK 하이닉스 팹 건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며 세종 포천 고속도로 남용인 IC 개통 올해 말 개통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국도 17호선에서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도계 원삼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작업도 이미 시작을 했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서구 지역 발전에 또 큰 핵심적 역할을 할 플랫폼 시티 작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공사를 맡을 3공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에 1공구, 2공구까지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는 구성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분당선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고, 분당선도 있고 GTX A도 있죠.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고, 이곳 주변에 국제 회의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또 호텔 시설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 시티 일부 구역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구 시설을 대거 유치를 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8년 이상 표류했던 남동의 옛 경찰대 부지는 올해 5월 착공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발표된 계획 6,626가구보다 1,200가구 이상 줄인 5,400가구 미만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고요. 원래 시에 줄 계획이 없었던 0%였던 지원시설 용지를 시가 약 19.8%죠. 19.8%. 예, 19.8%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000평 규모의 학교 공간, 운동장, 실내 체육관, 관광 도서관 등의 부지를 기부 체납받아서 문화,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추정되는 예산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LH가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동백 IC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영동고속도로의 동백 IC를 개설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29.5%를 LH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추정액이 1,137억 원이 총 사업비고, 그중에 336억 원을 LH가 부담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업비가 올라가면 29.5%에 해당하는 LH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은 꽤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단 시스템 만들기 국가상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두 상단을 중심으로 시의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올해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상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에서 또 45호선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대청교차로에서 장소교차로까지 12.7km 예타가 면제되었죠. 그래서 사업이 3년 이상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45.3km에 해당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5.1km 구간의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 5.3km 길이의 지방도 321호선 확장, 1.4km의 대곡도로 신설 확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는 이에 더해서 국지도 84호선 신설 6.4km 구간이고요. 지방도 318호선 신설 및 확장 15.2km 구간, 지방도 321호선 확장 7.6km 구간 등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의 철도망 구축은 정말 기묘합니다. 물론 도로망 확충도 매우 기묘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철도망 제5차 계획 앞당기자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철도망 계획은 그래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7월에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하고자 하는 철도 사업들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만나서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경강선 연장, 경기도 광주역에서 이 국가산단축 이동 남사업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자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3월 25일 영입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인생 토론회에서도 경강선 연장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정부의 지원 의지가 피력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이거 꼭 하겠다는 것이고요. 화성의 동탄에서 이천의 구갈까지 가는 또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화성시와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구갈 노선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경강선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 용인 클러스터 쪽과 이천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쪽의 연계 교통망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가는 이 연장 사업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시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해달라고 올라간 강령이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2023년 3월 15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 또 별도로 20조 원을 투자해서 4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 조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하고, 국가산단 유치 이후에 2023년 11월에 이동원 반도체 특화 신도시 발표가 있었고, 오산에 세교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될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분당선 연장에 비용 대비 편익 효과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값이 잘 나오도록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상당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넘기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22년 6월 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3호선 연장의 대안 노선이 경기 남부 광역철도인 거죠. 우리 용인 특례시와 수원 특례시, 화성의 특례시가 있죠. 성남시, 4개시가 공동 용역을 줬고, 공동 용역을 준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1.15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빨리빨리 재건축 계획,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요. 우리도 기후문화 수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통합개발을 통해서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도로,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이러가 이제 또 속도를 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인구청 복합청사 얼마 전에 용역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옛 종합운동장 쪽에 복합청사를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임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인구청 이전은 진작에 했었어야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인구청, 천인구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용인 도시공사, 용인 시정연구원 등을 함께 입주하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시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이 대중교통망이 뜻대로 확충이 안 되는 것.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좀 죄송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민들 눈높이에 못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용인이 김동연 지사처럼 나태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도 이야기하고 김동연 지사가 모든 분야에 나태하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 할 말이 없다는 거고 저하고 1대1 토론하자는데도 아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고 레코드가 저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로 생각을 하죠. 이것도 보도자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송 종사자들 확보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올해 예산 마련을 했어요. 그분들의 초급 개선을 해주고 지금 마을버스 업체나 이렇게 시내버스도 있지만 협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가 초급 개선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을버스 운행료, 시내버스 운행료를 한 올해는 20% 정도 향상시킬 계획이고요.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 10곳 교통체계 개선을 할 거고 국토 한 30곳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교차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언론인들께서 뽑으신 것, 또 우리 공직자들 뽑으신 내용, 시민들 뽑으신 게 조금 내용은 달라도 합치면 용인 지난해 성과, 가장 큰 성과는 뭐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송탄산성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5년 규제 1950만 평, 수원 땅의 53%, 오산 땅의 1.5배 땅 해제한 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안 했으면 그거 불가능한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송탄산성보호구 해제되고 국토 45호선 1조 1천억 사업입니다. 8차로 확장하고 예타 변제시켰고 이동 반도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송탄산성보호구역 대세에 제일 작년에 엄청난 성과고 재작년에는 국가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들과 언론인들과 공직자들 합친 걸 보니까 공직자들은 송탄을 뽑았어요. 합친 걸 보니까 레임 리서치, 도쿄 일렉트로 이런 반도체 ASL도 이제 우리 용인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일본으로 뽑았습니다. 용인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중에 이들 기업들이 용인에 자리 잡고 활동을 하게 되면 시의 재정도 좋아지고 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건데요. 한참 뒤에 시장님은 되게 좋을 건데 이상일 국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의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시나리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의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도 또 수립하고 예산을 한 245억 원 정도 특례 보증과 관련해서 마련했고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소상공인 지원 우리 행사했죠. 오늘 그것도 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작년에 6개 했는데 올해 14개까지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신용이 좀 낮아가지고 대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기 신용보증재단 함께 저희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요. 대출 이자 1년에 3% 정도 되는 거, 3% 정도 되는 걸 1년간 지원하고 대출 보증 수수료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 이자 5% 지원을 1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멘 포리스트 타운 여기 착공식이 연기돼서 저기 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남사의 화해 유통 복합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저께 장애인 수영 선수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 되고 용인하면 이제 반도체 이렇게 이미지가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어르신들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청소년들 지원하고 교육 환경 개선하는 건데요.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장애인 수용팀도 창단을 했지만 지난해 6월에 경기도에는 유일한 장애인과 장애 학생 중심의 가상예술 스포츠 체험센터 6억 들어간 겁니다. 물론 뭐 시비가 전액 투입된 건 아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함께 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좋고 많은 분들이 다른 구장에서도 찾아오고 전국에 4개 있는데 우리 용인이 제일 시설이 좋습니다. 시청 옆에 있고 만들었고 장애인 회관 건립하는 일도 시작을 했고요. 반다리 체육센터는 꼭 만들겠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지난번에 못 넘었는데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는 거 아니냐,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그때 완공이 되면 그곳에서 50m 국제규격 레일을 가진 10개 레일인데 그곳에서 전국 장애인 수용대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거를 개최할 계획을 확정 진보하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계속해 나가고 올해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가기정통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받아서 한 60곳에 해 나갈 계획이고요. 학생들 위한 활동은 계속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 저처럼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 만나는 시장 군수 있다는 이야기 아직 못 들어봤어요.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올해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기업 역세권의 중학교 꼭 설립하겠다는 거, 이 공약이기도 하지만요. 또 학부모님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지침도 바꿨고 잘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사시킬 생각이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 9월에는 기흥 1중학교 설립이 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고등학교, 용인 3개고등학교 자유형 공립고로 공립고 2.0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대강고등학교는 작년 9월부터 바로 2억씩 5년 동안 받게 되는데요. 10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가동이 됐고 용인 3개고는 올해 3월부터죠. 맞아요? 예, 용인 3개고는 올해 3월부터 자유형 공립고 2.0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 학교도 역시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받게 되고 바이오고등학교 학과구조 재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골프장 등등과도 협약을 맺었고요. 식용예술고 설립 추진할 거고 반도체 고등학교 남사에 설립되는데요.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었어요. 2027년 3월 개교를 생각을 하고 있고 4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유니스트가 우리 시청에서 교육산업허브를 열어서 가동하고 있고 경희대, 명지대 등 다른 대학교하고도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도나토를 42억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재개관 음악회 열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도나토 재개관의 의미를 알리면서 또 우리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이 잘 고쳤는데 영상은 너무 잘 됐고 객석도 266석 늘려서 1556석이 됐는데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 공연 꽉 스케줄이 찬 상황인데 음향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객석에 우리 계신 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잘 고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문 내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공연 보러 가시고요. 포문 바깥을 올해 바꿉니다. 광장부터 완전히 바꿔서 광장에 기둥처럼 있는 거 하단 이런 걸 정비해서 좋은 계절에 야외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체부하고 관광공사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 사업 선정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 4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와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호원 바깥도 많이 바꿀 거고요. 세리파크 여기, 세리파크도 여기. 우리 옛날 종합운동장, 우리 이제 앞으로 초인국 복합정사 들어갈 그쪽의 다른 공간에 올해 4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는 최초로 있는 복합 체육문화시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제 보시도록 하고 이봉소수지 일대는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정말 경기도의 제일 큰 호수고 이 호수를 좀 문화생활도 즐기고 체육 활동도 하고 관광 어트랙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바꿀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기흥저수지 한 590m짜리 기흥호수 건너는 횡단보도교를 만들게 됩니다. 약 200억 원, 2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망대도 세우고 시민들이 거기서 산책도 하시고 힐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수지중앙공원 프로젝트도 계속 잘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우리 용인 시민들이 전국에서 저는 독서 열기가 전국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서관도 현재 우리 시 공공도서관이 20개인데 한 24개소 정도로 확충을 할 것이고요. 스마트 도서관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관장들이 모이는 전국의 아직까지도 유일한 모델 2023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장과 두 분의 경찰서장, 두 분의 소방서장, 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기관장 6개 기관장이 만나서 매달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기관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기관별로 발제를 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지혜를 짜고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바로 실행을 하고 있고 시가 주로 예산 분담을 많이 하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 2월에 수방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우리 용인의 공동주택이 75%, 아파트는 한 68% 되거든요. 이 아파트 옥상에 화재가 났을 때 안내를 하는 이 대피 유도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거 한 600만 원 돈이면 다 설치할 수 있다. 토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소방사장님과 함께 삼가동에 하나 아파트 찾아서 했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은지 어디로 나가 대피해야 좋은지 유도시설을 우리 용인의 모든 아파트와 모든 학교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전국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소방서장님이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죠. 그래서 작년에 추경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 안전을 위하고 또 우리 반도체 프로젝트 또 우리 오랫동안 막혔던 난제 해결 그 다음 시민의 문화생활 또 교통인프라 확충 교육 분야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또 체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 도서관 활동들,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돕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도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